철거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다시 치면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대한애국당, 애국당이라는 이름이 워낙 많이 알려져서 자꾸 저도 애국당이라고 하게 되는데 당명을 바꿨다고 하죠. 우리 공화당으로.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세웠고 그 세워진 천막을 46일 만에 서울시가 철거라고 그동안 여러 장의 계고장을 보낸 다음에 어제 새벽에 기습적으로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천막이 철거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더 큰 천막을 또 설치했다고 합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박원순 서울시장은 조은진 대표의 월급도 가압류하겠다, 철거 비용도 반드시 받아내겠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어떻게 이 사태가 진행이 될까요? 박문신 SBS 논설위원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뭐 물리적 충돌 이야기는 어제 저희가 이미 전해드린 적이 있고 우리 공화당은 정말 기습적으로 몇 시간 만에 다시 또 천막을 세운 겁니까? 철거되고 그러니까 나서? 철거되고 5시간 만이죠. 5시간 만에? 그러니까 오전 어제 기준으로 보면은 5시 20분에 철거를 시작해서 7시 20분에 철거가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다시 천막을 세운 것이 12시 40분. 그게 첫 번째 3개의 천막이었으니까요. 5시간 만에 세운 건데 이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참 난감한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오전에 7시 20분에 이제 철거를 완료한 뒤에 실제 용역업체 직원이라든가 시청 직원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재설치가 안 되도록 이미 작업을 하고 있었던 참이었거든요. 그 와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재설치하는 것을 막는 게 실패한 셈이 돼버린 거고 그리고 새로 설치된 천막도 개수가 더 많아진 거죠. 규모도 커진 그런 셈이 돼서 좀 난감해진 상황이 됐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이제 있었던 2개가 설치돼 있었던 거, 거의 철막이 철거된 거, 거기에 이제 3개가 설치가 됐고, 그다음에 광장에서 광화문역 쪽으로 가는 곳, 거기에다가 이제 3개를 추가로 설치했고, 어제 밤에 또 몇 개를 더 설치했습니다. 어이구, 그래서 예. 밤에 9시 40분에 1개를 추가했고, 11시 40분에 또 1개를 설치했고, 그리고 캠핑용 텐트. 이것이 2개가 더 설치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두 10개의 천막이 들어선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우리 공화당 측의 그런 태도를 보면 서울시라고 하는 공공기관의 결정에 우리는 절대 뭐 굴복하지 않겠다. 뭐 이런 태도를 분명하게 한 거네요. 그렇죠. 이미 어제 뭐 철거하는 그 순간에 조원진 대표가 얘기를 한 것이 결과적으로 집행이 된 거죠. 실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2개를 철거하게 되면 4개를 만들 것이고 4개를 철거하게 되면 8개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하겠다는 어떤 서울시의 행위는 어쨌든 간에 법적 절차에 기초해서 한 건데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어쨌든 정치적으로 대응하겠다. 자기들의 정치적 입장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고 지지자들을 더 모으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맞서겠다 하는 입장.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인 거죠. 그거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당인데 대한민국의 정당인데 서울시라고 하는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대응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왜 저럴까라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그러면 대한애국당,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죠. 우리 공화당이라는 당이 사실은 지지도가 좀 낮은데 그 지지층의 충성도는 굉장히 있어요. 왜냐하면 당 지지도에 비해서 지금 당 후원금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공화당의 평소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행동들이나 메시지 거기에 공감하는 분들은 우리 공화당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야 이건 우리는 정치 행위를 하는 거야. 서울시 어떤 이런 그 불평등한 불법이라기보다는 불평등한 집행에도 우린 대항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평소에 우리 공화당의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에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서울시의 집행 자체가 뭐 형평성의 문제는 제기할 수 있겠으나 불법적인 어떤 집행은 아니거든요. 법적에 따른 집행은 맞거든요. 그거에 저항하는 우리 공화당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시겠죠. 예. 그러면 일단 서울시가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철거했는지 이걸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서울시의 어떤 철거는 대단히 합법적이고 거기에 불복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의 대응은 어쨌든
법이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시의 뭐 조례나 뭐 그렇죠. 어떤 그게 있습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공화당에 설치한 천막은 불법 천막은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철거 처분도 서울시의 처분은 합법적인 처분입니다. 불법적인 처분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서울시 조례입니다. 즉 광화문 광장의 조례, 그러니까 서울시에 대해서 광화문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만 허가를 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공화당의 저 천막은 사실은 문화예술 집회라는 건 아니니까 애초에 서울시에 따르면 허가 신청도 안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허가 신청했더라도 허가가 났을 리가 없죠. 아무래도 저는 정치 집회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공화당의 저 천막은 불법 천막인 것은 맞아요. 그러면 서울시의 땅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 천막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냐면 서울시 조례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변상금 처분할 수 있습니다. 변상금 처분할 수 있고 그리고 불법 천막이기 때문에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변상금 처분도 하고 철거 명령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거 명령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이 자체적으로 철거를 하지 않으니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서울시가 대신해서 철거를 하고 나중에 철거 비용을 우리 공화당에 청구하는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강제 철거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현행 서울시 조례와 공유재산법, 그다음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서울시의 어떤 저 행동들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공화당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인 거죠. 이제까지 있었던 다른 집회들, 뭐 처음에는 세월호 어떤 그 시설물을 얘기하는 걸 알려줬는데 오늘 이제 조원진 대표의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 세월호에 관련된 거 얘기하는 건 아니다. 예. 민주노총에 관련된 것들, 녹색당의 천막들 그런 것들 한 번도 강제 철거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왜 우리 천막만 저렇게 강제로 철거를 하느냐?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 공화당 측은 얘기는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원진 대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 작가들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먼저 철거된 천막이 철거되고 5시간 만에 다시 천막을 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17년 3월 10일 돌아가신 분들의 일을 결론하는 거고 저항하지 않는 국민이 5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이걸 묻고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특별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네. 서울시에서 우파단체한테 광화문에 허가낸 거 한 건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도 광화문에다가 행사도 허가 달라고 얘기했고 여러 행사를 냈는데도 한 건도 우리한테 대해서 허가를 준 게 없어요. 좌파 단체들의 문화행사는 허가 다 줬습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이야기한 대로 조원진 대표는 형평성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서울시 조례를 우리가 위반할지라도 우리는 천막을 치겠다. 이게 아마 우리 공화당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러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또 어떤 생각을 밝혔는지 직접 전화통화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불법은 저희들이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또 다시 설치된 불법 천막도 조속 철거할 예정이고요. 저는 사실 이 대한애국당의 불법 천막은 이게 분명히 불법적으로 설치됐고 그동안 여러 차례 저희들이 철거를 요청했는데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또 이 철거 당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조치 할 것이고 또 이 비용도 확실하게 책임을 지도록 그 책임을 묻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여기는 허가를 받을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래 광화문 광장은 정치적인 집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점거 자체도 불법일 뿐만 아니라 점거하면서 사실 뭐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시비를 건다든지 일부 시민들하고는 막 뭐 욕설하고 폭행까지 이렇게 일삼았고요. 또한 그 가스통이라든지 휘발유통, 합판, 목재 이런 불이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만한 인화성 물질을 쌓아두기도 했고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안전사고 우려와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생각도 대단히 강경합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서울시의 정당성이 있어 보이고요.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정치적인 행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말이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원칙적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공화당이 더 강경하게 저런 식으로 또 대응하면은 이번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 악순환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천막이 더 크게 쳐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한애국당 정확하게 하면 이제 태극기 부대라고도 이제 통칭되는 그 세력인데 이 천막에 집착하는 그런 이유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보면 본질적으로 아까 조원진 대표의 그 인터뷰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3월 10일 날 2017년 그러니까 3월 10일 날 탄핵 선고가 있었던 그렇죠. 그날 이제 그 시위가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크게 있지 않습니까? 탄핵 찬성 시위대가 이제 더 크게 광화문에서 있었고 그리고 탄핵 반대 시위가 이제 안국역을 중심으로 있었는데 그때 5명의 사람이 시위 과정에서 숨졌다. 한 명은 이제 시위하던 현장에서 숨졌고 나머지 사람은 어떤 심정지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사후에 이제 숨졌는데 이거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 달라 이거거든요. 출발점이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당의 이 천막에 집착하는 논거의 핵심은 결국 따지고 보면은 이 탄핵 문제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 탄핵 시위 탄핵에 반대했던 시위를 했던 그 사람들의 죽음 이거를 일단 진상 조인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파악하기에는 서울시가 그 당시에 응급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때 안 해줬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논리로다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 이제 그 동아면세점 앞에 있는 그 태극기 부대 저기 뭐랄까 천막에 보면은 구호가 310 시위 희생자 진상 규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위도 좀 구호도 과격했죠. 무슨 뭐 박원순 살인자 뭐 이런 식의 구호가 있었던 것이 이제 그런 이유였었던 거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대한애국당 또는 태극기 부대라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보수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던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행동에 옮기는 행동파 이런 아주 좀 구체적인 특정돼 있는 그런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강경 보수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인 뭐랄까요?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상징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 그 광화문 이 좀 천막 여기에 좀 더 많이 좀 집착하는 그런 동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조원진 대표가 서울시가 우파 단체들에게는 단 한 번도 허가해 준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 봤을 때 좌파라고 하는 아까 세월호 가족 이야기도 잠깐 하셨는데 그때도 허가받지 않은 천막이 시설물이 있었고 그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런 부분 하나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 왜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박원순 시장이 이번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만 천막 기습 철거라고 하는 강경책을 썼을까? 이 부분은 꼭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세월호 천막도 변상금 처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가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의 있었다는 경우에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부 다 불법 시험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10평을 허가를 받았는데 11평을 점용을 하면 나머지 1평은 일종의 불법 점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 세운 시설물에 대해서는 변상금 처분에 나갔던 건 맞아요.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지금 보시면 조원진 의원실에서 좀 자료를 하나 배포했는데 조원진 의원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 변상금 처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뭐 일단 뭐 단체는 말씀 안 드리고 내용만 말씀드리면 모 당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출마 선거사무소도 있었어요. 그건 사실은 정치행위니까 불법 점유 시설물인 거죠. 그다음에 부당해고 당식 농성하는 천막도 있었습니다. 이 천막은 저도 지나가다가 봐서 알아요. 어느 천막인지. 그런데 이제 조원진 의원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천막들 어차피 불법 천막이다. 그걸 불법 천막인 거 알았으니까 서울시에서 변상금 처분했을 거 아니냐. 근데 그 천막은 강제 청구를 안 하고 왜 유독 우리 공화당 천막에만 대해서만 강제 철거를 하느냐는 얘기를 이제 조원진 대표 쪽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의 어떤 그 지금에 있었던 그런 행동들, 글쎄요.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 보면 불법적인 그 말 자체는 워딩이 틀린 말 하나도 없죠. 불법에 우리는 철저히 대응하겠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불법적인 천막에 대해서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불법의 정도 차이는. 근데 왜 이제 하필이면 이 조원진 대표가 이끄는 대한애국당,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천막에만 이렇게 강제 철거를 하느냐라는 그런 문제는 제기가 될 수 있을 건데, 근데 저는 박원순 시장을 조금 현명하지 못한 처신했다고 보는 게 왜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일이 좀 커집니다.
이러면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정치 지도자라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이제 2개 있었다는 게 10개 늘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개 철거하면 대한애국당 입장에 놔둘까요? 20개 칠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지금 대한애국당 우리공화당 이름을 바꿨어요. 지금 뭐 그 이름 바꾸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 오더를 받아서 이름을 바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제 총선 전국입니다. 그럼 대한애국당 입장에서 보면 우리공화당. 예. 우리공화당 입장에서 보면 내년 총선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연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하니 아니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목을 끌기 위해서 강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건드리면 더 커질 겁니다. 하나를 뺏으면 2개를 채울 거고 2개를 철거하면 4개를 세울 겁니다. 이게 과연 그럼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정면 승부보다는 조금 돌아가는 것도 방법인데 그냥 변상금만 하면 될 걸 왜 굳이 이걸 건드려서 문제를 좀 키웠느냐. 조금 법적으로 잘못한 건 없는데 정치적으로는 서울시에서 다른 해결책은 없었을까? 라는 저는 생각을 해봐요. 김태현 변호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박무신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박원순 시장도 사실 이 문제가 제가 아까도 질문드렸습니다만 정리가 되면 다행인데 지금 그렇지 않은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지고 그러면 과연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한 것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남는 거는 상처뿐일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제기했는데. 일단은 그 모든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처리됐다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이 결과가 그 뒤에 뭔가 좀 이렇게 후유증이 남는 뭐가 남았을 때는 항상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을 떠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부담을 떠안게 된 상황은 된 거죠. 그리고 그 조금 전에도 박원순 시장 인터뷰에서 이제 곧바로 불법이니까 다시 하겠다 하지만 이 절차를 또 다시 밟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행정 대집행에 필요한 계고장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다시 또 새로 밟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계고장을 보낼 때는 철거해야 되는 어떤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걸 명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존의 철거물은 이미 그 기존의 계고장에서 나온 거고 이제 새로운 이제 천막을 철거하려고 그러면 또 새로운 계고장을 내보내고 그렇죠. 절차를 다 다시 밟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자진 철수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 대집행상의 계고장을 발부하고 그다음에 강제 철거에 들어가고 이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인터뷰에서 나왔던 느낌은 박원순 시장이 뭔가 좀 급해졌구나 하는 느낌을 좀 이미지적으로 좀 받았어요. 이럴 때 급해졌다? 어떤 느낌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빨리 마무리해야겠다 예.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합법적인 행동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그 비합법적인 정치적 대응을 해왔다. 이거는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천막을 다시 설거한 것에 대한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 프레임이 크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정치적으로 뭔가 급해지다 보면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정치적인으로서 그러다 보면은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또 짚어봐야 되는 부분을 좀 놓치고 이런 경우가 가끔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좀 점검하고 짚어보고 이런 정도의 어떤 그 내부 뭐랄까요 이렇게 좀 점검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정치적인 상황에 있어서 또는 그 또 다른 그 뭐 이렇게 후유증을 갖고 올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꼼꼼히 마무리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국민들의 의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밟아가는 좀 호흡을 좀 가져가면서 하는 지금 당장 천막을 다시 또 새로 쳤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호흡 짧게 가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상 중요한 게 여론이겠죠. 특히 광화문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 사실 광화문 광장을 찾아간 시민들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뭐 안타깝고 공감이 가는 목소리를 할 때는 발걸음을 멈춰서 지켜보기도 하지만은 또 자신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소리 높여 외칠 때는 또 외면하게 되고 자꾸 불편을 느끼게도 되고 이런 경우인데 이번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서 우리공화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상황은 정리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는 쪽으로 가기가 쉽고 그렇죠. 참 난감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아마 김태현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것도 그런 대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법을 방치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죠. 네. 국민들 큰 틀의 시각에서 보면은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도 될 거를 괜히 만져가지고 저렇게 해서 오히려 더 상대방을 더 크게 키워주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그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오는데 혹시 그거 앞두고
광화문 광장.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차 타고 지나가는데. 예. 아까 그런 예. 얘기 처음에 나왔어요. 예.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올 주말에 방한을 하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뭐 대통령 서서 걸어서 광화문 광장을 지날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 저 철막들을 좀 철거를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근데 사실은 저 대한애국당의 어떤 모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반대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간혹 이제 저 태극기 집회 그 집회할 때 보면 성조기도 나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어떤 보강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이걸 좀 보시면 제가 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논쟁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가장 손해보는 정치 세력이 어딜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골치 아플 겁니다. 이 문제로. 왜냐하면 대한애국당과 자유한국당은 보수내에서 결은 좀 다르지만 우리공화당. 죄송합니다. 예. 우리공화당.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이나 우리공화당이나 다 같은 보수 세력이거든요. 그럼 우리공화당이 어쨌든 불법 천막은 맞습니다. 그리고 불법 천막에 대해서 서울시의 정당한 지팡이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천막을 채운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계속 얘기가 커지면 우리공화당 스스로는 논쟁의 중심에 돌아오고 본인들의 지지도를 결집시키고 좋아서 몸집은 커지겠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보수 세력의 보수의 주류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커지는 게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우리공화당 세력이 커지는 게요. 그렇다고 보면 이 싸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유한국당은 좀 난감할 거고, 그럼 상대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죠. 왜냐하면 우리공화당의 세력은 커지고 거기에 따라서 반사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쪼그라들고 전반적으로 보수 세력 자체가 법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세력이라는 프레임도 씌울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뭐 그렇게 강제 철거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문제가 단시간 내에 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아마 길게 보면 내년 총선 전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광화문 광장 천막 이 문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치 총선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설치됐던 우리공화당의 천막 불법 천막으로 규정하고 강제 철거했는데 이 강제 철거에 불복해서 우리공화당은 또 더 많은 천막을 쳤다. 그러면 앞으로 이 서울시는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